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환율은 크게 하락을 시작했어요. 환율이 단 몇 시간 만에 30원이나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환율은 왜 갑자기 낮아졌고 또 어떻게 낮아진 것일까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는 게 마냥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이 모르는 진실과 준비 방법 제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주님들, 리치플랜입니다. 지난 12월 정부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강하게 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세를 주겠다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구두 개입을 한 것이죠.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환율은 크게 하락을 시작했어요. 과연 정말 정부의 구두 개입과 능력으로 환율 하락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최근의 환율 차트를 보시죠. 게임스톱 사건이 생각날 만큼 급변하는 환율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눌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환율 하락은 구두 개입만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환율을 내려가게 만들었을까요? 환율 하락의 정체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에 나섰어요. 보유한 달러 자산을 매각하고 원화로 들고 들어온 것이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까지도 환해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환율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환율이 높으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달러로 움직입니다. 세계 거래의 81%가 달러로 거래되고 있어요. 때문에 자원이 없는 한국은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구리 이외에도 모든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합니다. 곡물 등 식품 분야 역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소비하는 곡물의 77%가 수입산이죠. 이 모든 것이 대부분 달러로 거래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죠. 또한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면서 기업과 국가 경제 체력이 약화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환율 방어는 필요하죠. 지금 환율을 근본적으로 잡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 긴축재정 정책. 둘, 국가 경제 성장과 신뢰도 강화. 셋, 한미 금리차 축소. 먼저 긴축재정 부분을 검토해 볼게요. 대한민국 국가 부채는 비기축 통화국 중에 가장 빠르게 상승 중이고 2026년도에도 고채는 225조 추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IMF에서 올해에만 3차례 한국 정부의 나라빚 관리 상황을 경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정부의 돈풀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발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폭증으로 금리를 높이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대출 규모만 1932조, 가계대출도 이미 1900조를 돌파한 상황이죠.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한국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과 신뢰도 강화 부분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미 잠재 성장률은 1%대로 내려왔고 향후 5년 뒤에는 0%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거든요. 이대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기업 경쟁력 감소가 지속되면 한국은 과거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부분은 어떨까요?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으니 금리 동결을 하고 대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6년 이 부분에서 환율 하락의 가능성은 작게나마 생기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리하면 본질적으로 환율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돈을 풀어서 환율을 누르는 것은 단기간의 미봉책에 불과하니까요.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원화화폐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발 부채 폭증으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이기 어렵고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더더욱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었어요. 때문에 자본소득을 가지지 않으면 미래의 위기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경기 침체를 유동성으로 누르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QT 종료 후 QE를 선언했고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주요국들이 모두 유동성 확장을 발표 중이죠. 때문에 화폐 가치는 더 빠르게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 채권, 그리고 금과 같은 자산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화폐 가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원화보다는 달러가 훨씬 가치 방어가 잘 되는 화폐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달러 자산 취득이 미래의 시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미 최근 환율이 떨어진 시점에 강남 지역 은행은 환전할 달러가 바닥날 만큼 환전이 활발했습니다. 부자들은 앞서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의 공포는 지금 서서히 그러나 선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